여러분들 혹시 동메달은 어떤 금속으로 만드는지 알고 계신가요? 금메달은 금, 은메달은 동메달은 동 아니야? 너무 당연한 건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동메달의 재료인 동, 이것은 사실 구리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구리와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는 나라가 존재하고 있죠. 바로 잠비아 공화국. 잠비아에서는 구리가 없으면 경제활동도 외화 벌이를 할 수 없을 정도의 나라라고 합니다. 2016년 기준 구리가 수출 시장의 70%, 외환 소득의 약 60%를 차지했다고 하니까. 그런데 잠비아는 코로나19의 직격탄을 맞게 되면서 구리값 떡락을 시작으로 디폴트를 선언하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이때 잠비아가 갚지 못한 돈은 4,250만 달러, 한화로 약 550억 원이었습니다. 사실 수천억에서 저 단위로까지 움직이는 국가 간의 거래에서 550억 원은 그렇게 큰 돈이 아니잖아요. 이걸 못 갚는다는 거는 잠비아 상황이 조금, 아니 많이 조금 심각하다고 할 수 있는데, 방금 말씀드린 금액은 그냥 잠비아가 빌린 돈에서 나온 이자일 뿐이었다고 합니다. 잠비아가 다른 나라에서 빌린 돈은 2021년 기준으로 173억 달러, 한화로 약 22조 5천억 원 정도의 규모라고 하죠. 뭐 이런 엄청난 빚이 쌓이게 된 이유는 아이러니하게도 국가 발전을 위해 인프라 사업 투자 때문이었고, 아무리 돈을 빌려 투자를 해도 잠비아의 GDP는 자꾸만 떨어져 갔다고 하죠. 왜냐? 그 이유는 잠비아 정치인들의 부패가 심해도 너무 심해. 인프라 짓는다고 하면서 뒤로 돈 빼돌리면서 자기 배 채우고 있었다는 거죠. 하지만 진짜 심각한 문제는 따로 있었는데요. 잠비아가 빌린 돈의 3분의 1 정도를 중국에서 빌렸다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잠비아가 빌려준 돈을 제대로 갚지 못하니까 중국은 잠비아의 시설들을 하나씩 먹어 치우고 있다고 하는데, 자 그럼 너의 급금을 중국 같은 제3금융에서 돈 빌리지 말라 했지. 잠비아 경제 편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먼저 잠비아는 남아프리카 내륙 지역에 위치한 나라입니다. 크기는 약 7,526만 헥타르로 약 1,400만 헥타르인 우리나라보다 훨씬 넓은 땅을 가지고 있죠. 하지만 땅의 크기랑 그 나라가 잘 사는 건 다른 문제이다 보니 잠비아는 땅 크기에 비해 경제가 발전한 나라는 아니라고 합니다. 잠비아의 1인당 GDP는 2021년 기준으로 1,120달러, 한화로 약 145만원 정도라고 하죠. 이건 2021년 1인당 GDP가 34,983달러, 한화로 약 4,500만원 정도인 우리나라보다 30배가 넘게 차이나는 수준인 겁니다. 아니 30배가 더 차이가 난다고? 잠비아에서는 어떻게 경제활동을 하길래 이렇게나 많이 차이나는 거야? 라고 생각하고 계신 분들이 있으실 텐데요. 그 이유를 간단하게 설명해드리면, 잠비아의 경제가 한 가지만 몰빵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구리. 잠비아는 2021년 기준 구리 생산량이 830톤으로 콩고에서 아프리카 대륙에서 두 번째로 구리를 많이 생산하는 국가라고 하죠. 하지만 잠비아에서 구리와 관련된 일 말고는 마땅한 산업이 발달하지 않았고, 그러다 보니 구리가 잠비아의 수출 주력 상품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였죠. 이로 인해 구리는 2016년 잠비아 외환 소득의 약 60%, 수출의 70%를 차지하게 됩니다. 그런데 2019년 12월 코로나19가 등장하면서 전 세계가 봉쇄에 들어갔잖아요. 원자재 수입을 줄이면서 구리를 사려는 사람들이 많이 줄어들게 되었고, 구리가 팔리지를 않으니 구리 가격이 나락에 가버리게 됩니다. 2018년 3월까지만 해도 1파운드당 약 3달러 수준이었던 구리 가격은 2020년 3월 약 2.1달러까지 떨어졌다고 하죠. 결국 수출 시장의 대부분을 구리에 의존하고 있었던 잠비아는 치명타를 입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니 구리 때문에 나라가 휘청거릴 정도면 좀 심각한데? 아니 걔들은 다른 산업 발전 안 시키고 뭐 했대? 라고 생각하고 계신 분들이 있으실 테지만, 사실 잠비아는 예전부터 구리 원툴의 구조에서 벗어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노력이 오히려 잠비아의 경제 상황을 악화시켰다고 하죠. 잠비아는 여기저기 돈을 빌려가면서 인프라에 투자를 하고 있었는데요. 이런저런 시설 지어서 구리 말고도 다른 산업을 만들어 보겠다, 뭐 이런 계획이었던 거지. 그러나 인프라 사업도 다 돈이 있어야 할 수 있는 일들이었고, 잠비아는 자금 마련을 위해 다른 나라의 도움을 요청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나라가 보기에도 잠비아는 돈 빌려주기가 좀 그래. 아니 돈 나올 구석이라고는 구리밖에 없는 놈들이 돈 빌려달라고 하는데, 조금만 잘못하면 내 돈 날아갈 게 뻔히 보이니까 그렇게 대부분의 나라들은 잠비아에 돈을 빌려주지 않으려고 하다 보니, 결국 신용이 부족한 잠비아는 아무것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돈 빌려줄 국가를 찾아가게 되죠. 또 퇴짜 맞았네. 이제 남은 건 그것밖에 없는 건데. 똑똑 계신가요? 네 하오. 어서오세요 손님. 돈 빌리러 오신 거죠? 이쪽으로 앉으세요. 커피, 차 뭐 어떤 걸로 드릴까? 돈 빌리러 온 건 맞는데요, 사실 제가 신용이 좀 딸리는데 어떻게 돈 빌릴 수 있을까요? 아마 그럼요. 저희는 신용 같은 거 따지는 구질구질한 곳이 아닙니다. 아니 돈이 없으면 몸으로 때우면 되죠. 뭐 이렇게 잠비아는 중국에서 진행 중인 육상, 해상, 실크로드 경제벨트 구축 정책인 1대1로 사업의 일환으로 돈을 빌리게 됩니다. 이때 잠비아가 중국에 빌린 돈은 66억 달러, 한화로 약 8조 6천억 원 정도라고 하죠. 잠비아는 중국에서 빌린 돈을 바탕으로 댐도 짓고 고속도로도 짓고 하면서 인프라 시설에 투자를 시작했습니다. 아니 이 정도로 투자했으면 뭐라도 성공해서 성과를 보여야 하잖아요. 하지만 잠비아는 그런 거 몰라. 돈을 아무리 빌려줘도 경제가 성장을 안 해. 그 이유는 잠비아가 썩을 대로 썩어 버린 부정부패의 나라였기 때문입니다. 잠비아의 부패인식 지수는 2021년의 기준으로 100점 만점에 33점으로 나타났죠. 여기서 말하는 부패인식 지수란 정부를 포함한 공공부문 부패 수준에 대한 인식 지수입니다. 이 점수가 높을수록 청렴하고 점수가 낮을수록 부패한 나라라고 하죠. 참고로 2021년 우리나라의 부패인식 지수는 62점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잠비아라는 나라가 얼마나 썩어 있었는지 살펴보게 되면, 과거 영국 정부는 해외 원주 사업의 일환으로 잠비아에 돈을 지원해주기로 했었다고 합니다. 2017년부터 2018년까지 2년 동안 4,700만 유로, 한화로 약 640억 원 정도의 지원금이 책정되었다고 하죠. 하지만 영국의 지원이 시작되고 1년이 지나지 않아서 사건이 터지고 마는데요. 잠비아 정부가 빈곤 계층들을 위해 준비한 돈을 횡령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빼돌린 돈만 430만 달러, 한화로 약 56억 원이라고 하죠. 심지어 2020년에는 학교나 보건 서비스를 이용하려고 뇌물을 준 사람이 27%나 된다는 거야. 아니 다른 것도 아니고 공공 서비스를 이용하는데 뇌물을 줘야 한다? 이건 좀 싶을 만큼 부패가 심각한 수준인 거지. 아무래도
아무래도 나라가 부패해 있다 보니 정치인들의 목적은 경제 성장이 아니었다고 하죠. 높은 직위를 이용해서 한몫 두둑하게 챙기려고만 하고 또 이런 정치인들이 잠비아의 사업을 주도하고 있으니 나라 꼴이 제대로 돌아갈 리가 없었습니다. 아니 이게 돈이 되긴 하는지 하는 기본적인 것도 확인하지 않고 진행하는 것도 모자라서 건설을 담당할 시공사도 주머니에 돈 찔러주는 업체만 맡겨. 뭐 이런 상황에서 중국한테 빌린 돈이 싹 다 정치인 배불리는데 사용되다 보니 잠비아의 경제는 구리 중심의 구조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는 거지. 결국 제대로 된 성장도 하지 못하고 중국에서 돈만 가져다가 썼다는 건데 중국은 잠비아에 돈 퍼줬다가 생돈 날리게 생긴 거잖아요. 하지만 중국 입장에서는 돈을 못 갚는 아니 안 갚는 상황이 오히려 좋아 라는 식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아니 중국이 갑자기 자선 사업가가 됐을 리도 없으니 이게 무슨 개소리인가 싶지만 사실 중국이 노리고 있는 건 돈이 아니었습니다. 중국의 관심은 처음부터 잠비아에 있는 인프라를 포함해 원자재, 기업 같은 중요 시설들이었죠. 그렇게 중국은 잠비아가 돈 못 갚을 때마다 하나씩 잠비아의 주요 시설들을 꿀꺽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잠비아를 먹여 살리고 있던 구리광산이 있죠. 심지어 잠비아에 국영방송사와 공영방송사까지 중국 기업에 인수되었다고 하는데요. 아니 잠비아의 방송사가 중국 기업에 넘어간 상황이다? 이건 뭐 잠비아 언론이 중국을 빨아주고 닦아주고 하면서 친중 방송사가 되었다 이 말이지. 외국 말고도 댐, 공항, 고속도로 등 아주 담보로 잡을 수 있는 건 다 잡아놨다고 하니 사실상 잠비아는 중국의 식민지나 다름없는 상황인 거죠. 하지만 나라가 중국 손아귀에서 노란나고 있는 상황에도 잠비아 정부는 친중 노선을 고집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 이유는 이미 잠비아 경제가 중국 없이는 돌아가기 힘든 상황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뭐 이미 여러 시설이 중국 측으로 넘어간 상황이고 그 시설을 인수한 중국 기업들이 잠비아로 들어와 있으니까 게다가 정치인이란 양반들도 중국에서 빌린 돈으로 배불리고 있었으니 중국 기분 상하지 않게 물고 빨고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렇게 높으신 양반들이 일을 제대로 안 하니 나라 꼴이 제대로 돌아갈 리가 없었죠. 2013년 280억 달러 한화로 약 36조 5천억 원이었던 잠비아의 GDP는 2020년 181억 달러 한화로 약 23조 6천억 원 수준까지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물가 상승률도 2021년 7월에는 24% 정도로 그냥 하늘을 뚫어버렸죠. 당연히 잠비아 국민들의 삶은 점점 더 힘들어져 갔고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늘어났는데요. 2012년 7.8% 수준이었던 잠비아의 실업률은 2021년에는 13%까지 증가했다고 합니다. 뭐 이것만 놓고 봐도 잠비아가 망해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죠.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코로나19로 인해 구리의 가격까지 폭락하게 되었잖아요. 외환소득을 구리에 의존하고 있던 잠비아는 큰 타격을 입게 되었습니다. 아니 수출로 인한 소득이 바닥을 치면서 들어오는 달러보다 나가는 달러가 많아지게 되었으니까 그러다 보니 잠비아의 외환보유고는 바닥을 보이기 시작했는데요. 2014년 30억 7,800만 달러 한화로 약 4조 원이었던 외화 보유액은 2020년 12억 300만 달러 한화로 약 1조 5천억 원까지 떨어졌습니다. 이렇게 외환보유고에 바닥이 보이기 시작하니 돈을 갚기 어려워졌죠. 결국 2020년 11월 13일 잠비아는 코로나19가 발생한 이후 처음으로 디폴트를 선언합니다. 4,250만 달러 한화로 약 550억 원의 외채 이자를 갚지 못한다는 이유 때문이었죠. 근데 이 550억 원이라고 하면 엄청나게 큰 돈은 맞지만 국가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렇게 큰 돈인가 싶잖아요. 뭐 수출학은 기본이고 조 단위로 움직이는 게 국가 간의 거래니까 아니 그럼 어떻게든 돈 모아서 갚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550억이면 그래도 갚을만한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고 계신 분이 많으실 텐데요. 안타깝게도 잠비아의 빚은 저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일단 중국에서 빌린 돈만 66억 달러라고 말씀드렸었지만 잠비아는 중국 말고도 여기저기 돈을 빌리고 다녔기 때문이었죠. 2021년 기준 잠비아의 대외 부채는 173억 달러 한화로 약 22조 5천억 원 정도의 규모라고 합니다. 잠비아의 2021년 GDP가 212억 달러라고 했으니 이건 뭐 대외 부채의 규모가 GDP의 약 81%를 차지하는 규모였죠. 이렇게 빚이 많아도 너무 많다 보니 어디서 돈 들어오는 족족 돈 갚는 데 써야 했는데요. 2021년에는 세금의 약 17%를 빚 갚는 데 써버렸다고 하죠. 아니 국고에 돈이 들어오는 대로 바로 잔고가 텅텅 비는 텅장이 되어버리니 잠비아는 뭘 하려고 해도 돈이 부족해서 아무것도 못하는 지경에 도달합니다. 그리고 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선 또 돈을 빌려 빚을 갚아야 했죠. 그런데 아무리 돈 필요하다고 해서 이전에 돈을 빌렸었던 중국에게 또 돈 빌리면 이건 진짜 사고인 건데 그래도 2021년 8월 새로 취임한 대통령이 하카인드 히칠레마라는 사람이거든요. 다행히 히칠레마 대통령은 신중 체제에서 벗어나 새로운 노선을 타게 됩니다. 그 까다롭기로 유명한 IMF에 도움을 요청한 거죠. 아니 이 새끼들 도대체 얼마나 해먹은 거야? 나라가 그냥 조져버렸는데? 와 그러게요. 이거 어떻게 하죠? 뭘 하려고 해도 돈이 없으니까 답도 없는데요? 야 일단 돈 먼저 구하자. 저기 IMF 있지? 거기 가서 시키는 대로 다 할 테니까 돈 좀 달라고 해봐. 와 거기 개빡센데 진짜. 오케이 일단 한번 가보죠. 이렇게 IMF도 잠비아에서 시키는 거 다 한다고 하니까 2021년 12월부터 구제금융 도입을 두고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이후 IMF는 잠비아에게 도와주겠다라는 입장을 밝힌 뒤 이런저런 요구를 하게 되죠. 이때 히칠레마 대통령은 쿨하게 IMF의 요구를 받아들이는데요. IMF가 지금의 비효율적인 인프라 시설 투자 같은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라고 요구한다? 히칠레마 대통령은 바로 인프라 프로젝트 12건을 취소해버립니다. 프로젝트 중에 6건이 중국 자본으로 진행될 예정이었지만 히칠레마 대통령은 신경 쓰지 않았죠. 왜냐? 이미 중국 노선 버리고 IMF 노선으로 갈아탔으니까. 그리고 이때부터 히칠레마 대통령은 구리 말고도 다른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하기 시작했습니다.
시작했습니다. 기존의 잠비아에서 그나마 할 수 있었던 농업 분야에 대한 투자를 하면서 농업 성장시켜 농산물 수출국으로 자리 잡겠다는 거였죠. 2022년에 농업 생산 증가와 다양화를 위해 잠비아 통으로 54억 캐쳐, 한 하루 약 4천억 원의 예산을 배정하고 농업 부분 투자를 늘리기 위해서 인센티브를 지급하기로 했죠. 이렇게 잠비아가 IMF 말 잘 들으면서 바뀌려는 모습을 보여주다 보니 IMF에서도 잠비아를 본격적으로 도와주기 시작합니다. 먼저 서방국가랑 손잡고 잠비아에 가장 많은 돈을 빌려줬던 중국을 압박하기 시작했죠. 그런데 아무리 중국이라도 이걸 무시하기는 좀 그래. 결국 중국은 잠비아를 포함한 아프리카 17개국에 부채 일부를 탕감해주기로 합니다. 여기 2012년 8월 31일 잠비아를 구원할 소식이 전해지는데요. IMF에서 13억 달러, 한 하루 약 1조 7천억 원의 구제 금융을 제공한 거죠. 이로 인해 잠비아는 지역 문턱에서 기적같이 살아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잠비아에게 좋은 소식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고 하는데요. 폭락했던 구리 가격이 2022년 12월 1일 1파운드당 3.8달러 정도까지 상승한 겁니다. 이로 인해 잠비아의 경제도 조금씩 살아나기 시작했죠. 2021년 7월 약 24%까지 올라갔던 물가 상승률이 2022년 11월에는 9.8%까지 떨어졌고 2020년 12억 300만 달러 수준까지 떨어졌던 외화 보유액도 2022년 8월 30억 200만 달러, 한 하루 약 3조 9천억 원까지 회복되었습니다. 뭐 당장 급한 불을 해결했으니 잠비아가 앞으로 남은 부채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지 지켜봐야 할 것 같네요. 자, 그럼 중국 돈 함부로 빌리면 어떤 꼴이 나게 되는지 알게 되면서 오늘의 1급 비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다른 이야기를 담으시려 1급 비밀 파일을 들고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